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복귀를 해봤을 때 이번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 회장님의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느꼈던 건 제일 기억에 남는 그분의 말 한마디가 있어요. 예산을 얼마 정도로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맨날 제가 병원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찍었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게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가게를 오픈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지만 그 가게를 또 성공적으로 경영해 나가는 데에는 반드시 성공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오픈한 5개의 매장이 다 너무너무 잘 됐는데 어떤 식으로 마케터들은 계획을 짜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사실 이번 사례는 일반적인 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캐파가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분은 언리미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예산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저 줄 세우는 것이 목표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했을 때 또 줄이 서졌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을 해 나가는지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저런 흐름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좀 해볼게요. 여기를 만약에 이제 오픈 시점이라고 할게요. 가게 오픈.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겠죠. 이 오픈을 앞두고 전부터 마케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2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2주, 이제 오픈 전 2주죠. 2주 기간이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사전 기획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 단계 때는 주로 어떤 것들을 했냐면 우리의 마케팅 플랜을 짜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외로 어떻게 하냐면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업체 찾아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조금 집행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매체를 좀 선택해서 마케팅을 진행할까를 선정을 해줘야 돼요. 저희는 이런 마케팅 플랜을 짤 때 크게 뭐를 했었냐면 보통 사람들은 예산을 먼저 생각하는데 예산에 마케팅 플랜을 맞추면 안 됩니다. 좀 의외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내 가게에 손님을 채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매체가 뭘지를 먼저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항상 늘 제 많은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네이버를 꼭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마음먹은 손님이니까. 네이버도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 세팅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블로그는 어떤 식으로 또 마케팅을 짤지, 예를 들면 이때 키워드 같은 것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좀 정하고요. 건수가 해당되겠죠. 몇 건이나 쓸 건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어필할지 내용도 생각해 보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블로그만 있는 게 아니죠. 저희가 이제 치킨집을 했었는데 그 동네에 가장 잘 나가는 치킨집이 어딘지 타겟을 해서 지식인 같은 거나 아니면 연관 검색어, 자동 완성 등등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네이버에 짜는 거예요. 음식점이다 보니까 인플루언서 섭외를 하는 것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가게가 완전한 대박이 나야지만 나중에 가맹 모집에도 굉장히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더 화력 넘치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을 또 어떻게 할지. 참고로 이제 네이버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살짝 해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마음먹은 손님들을 땡긴다고 보면 더 검색어에도 주시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인플루언서는 되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예인도 인플루언서고 유튜버도 인플루언서고 틱토커, 인스타그램, 셀럽들 등등 너무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서 일단 틱톡을 제일 먼저 저희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틱톡이 화력은 좋은데 좀 비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일단 틱톡을 좀 생각했었고, 그리고 유튜버, 그리고 인스타그램, 인스타 이제 셀럽들. 사실
비싼 예산의 대부분은 다 여기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인플루언서를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었고, 그리고 SNS 마케팅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으로 막 이렇게 좀 많은 노출을 하려고 단기간에 뭐 이런 식이 좀 짰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런 오프라인에 당연히 하는 전단지 이런 건 배제했습니다. 그런 건 뭐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계획을 짠 다음에 이제 사전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 2주 사이에 그 다음에 요 2주 직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가게를 오픈하기 전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실제로 동일한 그 브랜드의 가게를 동시에 2개를 오픈했는데 한 가게는 사전 마케팅을 좀 기획하에 잘 진행을 했고 한 가게는 좀 뭔가 이렇게 허겁지겁 오픈한 다음에 뒤늦게 막 채웠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게가 처음부터 막 손님이 바글바글 하면 저기 뭐지 하고 이렇게 오픈빨이 세게 봤는데 그게 없으면 좀 비어있는 상태에서 채우기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그 가게 했던 곳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2주 전에 약간 기대감 조성하는 저희들이 기대감을 조성하는 왜 이제 곧 뭐가 우리 뭐 노원에도 옵니다. 우리 마포에 드디어 뭐 전국을 제패한 어떤 브랜드 뭐가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핫한 뭐가 옵니다 하면서 기대감을 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SNS로 미리 막 이렇게 뿌렸습니다. 블로그는 사진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올리는 후기를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후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가게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지방에서 막 제가 오픈하려고 하는 그런 컨텐츠와 비슷한 사진들을 막 모아서 드디어 이게 우리 동네에도 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SNS 컨텐츠를 만들고 얘를 이제 미리 막 이제 뿌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비용을 좀 공격적으로 썼어요. 제 기억에는 한 컨텐츠당 한 200에서 300, 400 사이에 썼던 것 같아요. 비용을 조금 높여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꽤 많은 선 댓글이 달렸어요. 드디어 뭐 좋다. 우리 저기 오픈하면 꼭 가자. 뭐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대감 조성하는 내용 하나 담고 그 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오픈 이벤트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뭐 이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뭐 등등의 이런 게 무슨 내용을 할 건지도 요때 다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매체 고른 것만 얘기한 거고 오픈 이벤트의 내용을 담아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SNS로 이렇게 막 열심히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픈 당일이 된 거죠. 오픈 당일날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실제 사전 마케팅을 딱 했을 때 오픈했을 때 대부분 다 저희 기대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거 보고 왔다는 사람도 꽤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처음에 가게 오픈하면 왜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요 좀 직전인데 요 즈음에 되게 꼭 해야 되는 일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은 플레이스 등록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내비 같은 데도 막 이렇게 이제 사업자가 이래 사업자가 나와야 이게 되잖아요. 플레이스 등록이. 그리고 내비 같은 데도 막 이렇게 등록해 놓고 막 해야 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픈했을 때 네이버 플레이스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어떤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그 플레이스에 온라인 그 가게가 되는 거잖아요. 플레이스는. 그 플레이스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기척이 있어야 돼요. 기척, 인기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느낌. 그게 뭐예요? 리뷰 개수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일 먼저 한 거는 뭐였냐면 아까 SNS로 막 이제 화력이 조금 있는 상태잖아요. 물리적인 가게가 이제 오픈이 됐으니까 손님 받을 수가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뭘 하냐면 이제 우선은 아까 말한 인플루언서들은 이제 오게 하고 그리고 접대해드리고 보내드리고 하는 거 이걸 진행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오자마자 바로 콘텐츠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막 실컷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돼서 인플루언서를 진행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플레이스에 리뷰를 그 개수 채우기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가게가 비어 있으면요,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손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지나가다 보면 가게가 텅텅 비었는데 아무리 맛있는 가게여도 손님이 안 가는데 내가 굳이 저 가게에 실험 상대가 되고 실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리뷰를 좀 채워야 돼요. 그 리뷰를 채웠습니다.
리뷰를 채워두고 뭐 실제로 이제 손님을 막 모집하기도 하고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리뷰를 채워야 돼요. 막 돈을 쓰든 말든 리뷰를 굉장히 넉넉하게 채워야 돼요. 좀 꽤 많은 숫자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짜자잔 막 이게 가짜로 푹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영수증도 발행돼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빡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쨌든 채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 아무튼 간에 플레이스 이제 리뷰를 채워요.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지역에 치킨집을 만들었다고 그랬다면 그 동네 치킨, 뭐 땡땡땡 치킨, 땡땡땡 뭐 치킨 호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통닭,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텐데 그런 키워드로 마음먹은 손님, 아까 말했던 이 마음먹은 손님을 데려와야 돼.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먹은 손님은 검색하는 사람도 잡겠다. 그리고 SNS를 우연히 보다가 우리 동네에 타겟팅해서 맛있게 보이면 또 그 사람 땡기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영향력 있는 손님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 구독자들 중에서 올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또 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략을 짰던 거예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은. 그리고 블로그 상위 노출해가지고 손님들이 이제 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인플루언서 컨텐츠도 생기면서.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뭔가 효과를 내야 되니까. 왜냐면 블로그도 노출되는데 시간 걸리죠. 이거 채우는데도 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중에서. 당연히 SNS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기대감 조성으로 했다면 이제는 뭐 여기 맛집이 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홍보를 막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막 뿌리는 거죠. SNS는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중심으로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쯤 되면은 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 컨텐츠가 좀 올라오고 인플루언서 컨텐츠가 올라오면서 점점 화력이 붙고 플레이스도 리뷰가 좀 쌓이면서 점점 더 이제 강화가 되고 이런데 요쯤 지났을 때부터 뭐가 이제 문제냐면요. 이제 조금 시간이 이게 보통 한 2주에서 3주 이 정도 동안은 좀 그래요. 좀 정신없어요, 진짜. 근데 요 사이에 가게가 이제 막 오픈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준비된 것보다 더 많은 손님이 밀려올 거 아니야. 마케팅을 세게 때렸으니까. 그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뭔가 클레임성 문제가 많이 생겨요. 뭐 내가 광고 보고 왔는데 실망이라는 둥, 아니면 뭐 불렀는데 막 기분 나쁘게 막 던지고 갔다는 둥, 막 이런 식의 되게 나쁜 악성 리뷰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하면서 조금 밀려나게 빨리 더 많은 리뷰를 계속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웃긴 게 처음에 개수를 채웠는데 요거를 채웠는데 나중에 이 작업을 더 많이 계속 해야 돼. 왜냐면 계속해서 안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좋은 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검색해서 가려고 하다가 안 좋은 글 하나 떠 있으면 이탈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요거 관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또 블로그 상위 노출 점점 이거 높여주고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요때 이제 아까 인터넷 인기 있는 애들이 뜨니까 되게 화력 좋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했을 때 좀 엄청난 대박들이 났어요. 물론 이게 자기 예산에 따라서 얼마나 하느니까 다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플루언서는 되게 비쌉니다. 한 명 섭외하는데 몇백만 원씩, 뭐 비싼 사람은 몇천만 원씩, 뭐 당연히 유명한 사람은 몇 억씩도 하겠죠. 연예인급이니까. 그런 사람들 여기서 거의 이제 예산이 거의 결정되는데 이것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속도가 달라질 뿐이고 그 파괴력이 다를 뿐이지 그냥 메인은 저희가 뭐를 제일 중심적으로 했었냐면 요거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요거. 이게 좀 재밌었어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병원 마케팅을 하다 보면 병원 마케팅의 대부분은 이거잖아요. 블로그 상위 노출도 많이 하잖아요.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근데 병원 마케팅 하는 동안은 솔직히 그 원장님들한테 구체적인 매출이 얼마 들었는지 이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그냥 연장률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만 어필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가게를 하면서 그 매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파괴적으로 올라가는지를, 폭발적으로 올라가는지를. 저는 사실 좀 의심했거든요. 옛날 한 8년 전에 하던 거니까 음식점은 조금 효과가 좀 적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효과가 좋은 거예요. 아직도. 생각해보면 이 마음먹은 손님들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어필하는 광고다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누가 요즘 블로그 합니까? 마음먹은 손님 말은 좋은데 실제로 그 누가 검색해서 가요. 그냥 지나가다가 치킨집 맛있어 보이면 들어가지. 그거는 타겟을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네이버의 그 키워드의 검색량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땡땡땡 맛집도 있지만 뭐 땡땡땡 치킨 누가 그 치킨집에 막 검색해서 갑니까? 하지만 그거는 땡땡땡 치킨의 검색량이 한 달 동안 만약에 300건이 있으면 300명 정도는 검색하는 거예요. 물론 뭐 2번 했다고 치더라도 그 검색량만큼의 검색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검색하는 사람들이 타겟인 거예요.
지금 이걸 보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검색 안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나이 든 사람이 뭐 있거나 젊은 사람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그 키워드의 검색량이 몇인지만 보면 되는 거고, 그 검색량만큼의 내 그 잠재 고객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 중심의 전략을 짰고, 거기에 화력을 보탠 건 이건 그분이 이제 예산이 많아서 이걸 많이 할 수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저희가 좀 복귀해 봤을 때는 이 베이스 토대 위에 내 여력이 닿는 한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진짜 콘텐츠가 재밌다고 치면, 그럼 요거를 이제 플러스로 많이 태우고, 그리고 요것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페이스북에다 돈 써보신 분들 아실 텐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냥 순삭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복귀를 해봤을 때 이번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 회장님의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느꼈던 건 제일 기억에 남는 그분의 말 한마디가 있어요. 예산을 얼마 정도로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거를 제가 아나요? 전문가이신 대표님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니, 줄 세우고 그렇게 하려면 전문가님이 그걸 어느 정도 쓰면 되는지를 알려주셔야지, 그걸 저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예산의 범주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하다가 혹시라도 이건 마케팅이란 건 전략인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좀 사실 걱정되잖아요. 남의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더니 저를 용기나게 해준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니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만약에 진짜 자기 모든 지식 동원해가지고 또 했는데 안 됐으면 그건 우리 가게의 문제겠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좀 클라스인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의 제한이 없이 목적을 놓고 제가 마케팅 계획을 짰잖아요. 그분하고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손님을 가득 채우는 이 목표에 맞게 전략을 짜고 그 예산을 먼저 짜본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게 순서인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마케팅 한 어느 정도 쓰면 되지? 마케팅 한 300만 원 정도 쓸 거야. 그 300만 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뭐지? 하니까 그 예산의 범주 안에 보통 갇혀가지고 계획을 짜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분하고 일하면서 느꼈는데, 목표를 먼저 생각하고 이걸 했을 때 줄 세울 수 있나?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을 화력 넘치게 진짜 끌어당길 수 있나? 이런 생각하게 만들게 됐던 되게 특별한 경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도 언젠가 오프라인 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저는 창업비용 플러스 진짜 넉넉한 예산만큼 진짜 뭐 몇 천만 원, 진짜 1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언리미트 마케팅 예산을 잡아놓고 돌려서 진짜 성공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 큰 틀을 짤 때는 우선은 마음먹은 손님부터 먼저 땡긴다. 그리고 플러스 인플루언서, 그리고 뭐 SNS 이런 거 활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먼저 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먼저 목표에 놓고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이 순서에 맞다. 물론 뭐 보시는 분들이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그 범주 내에서 그래도 사고의 흐름은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는 거를 좀 안내드리고, 뭐 이것이 어찌 보면 제 경험을 얘기한 건데, 가게 5개를 다 똑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오픈하시거나 이제 마케팅을 처음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 제 경험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거의 제 채널은 댓글이 안 달리고 있는데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번 영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